박수홍 씨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친형을 고소한 이유는 바로 형사소송법상의 친족 상돌의 규정 때문입니다. 박수홍 씨 측이 합의 조건으로 양측의 재산을 다 합해서 7대 3으로 나누자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범죄도 실질적 피해자가 박수홍 씨다 보니까 양형이 비교적 약하거나 민사적인 부분이 더 클 수 있다 보니까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법을 내 이웃처럼 가까이 느끼길 바라는 옆집 최변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요즘 연예계에서 법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있죠. 바로 박수홍 씨의 친형이 박수홍 씨의 그 30년간의 출연료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으로 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로서 박수홍 씨와 박수홍 씨의 친형 측이 주장한 내용을 언론에서 제가 확인 가능한 내용만 분석하더라도요, 법률적인 쟁점, 이슈들이 민형사상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이슈 중에서 형사처벌이 되는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횡령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로서 각종 사건을 하다 보면요, 가족 간의 사업이나 투자를 같이 하다가 신뢰가 깨진 경우, 또는 한쪽이 뒤통수를 친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가족이다가 보니까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구두로 협의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분명히 서로가 협의한 사항인데 양쪽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간의 민형사상 분쟁은 변호사로서도 정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승자는 누구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증거를 많이 갖고 있는 측입니다. 판사님이나 검사님들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양측의 주장이 다르면 증거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률 분쟁에서 유리한 사람은 누구다? 유리한 증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박수홍 씨의 사건이 안타까운 것은 박수홍 씨가 분명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유리한 증거는 누가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바로 박수홍 씨의 친형 측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형 측은 박수홍 씨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실질적인 반박을 하기보다는 박수홍 씨의 조카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판은 박수홍 씨의 여자친구가 짠 거다. 이런 식으로 사건과 관계없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사실만 가지고 다퉈도 가족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한쪽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성적이거나 사생활적인 부분들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배신으로 박수홍 씨가 받은 상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루한 법적인 다툼에서 입게 될 상처는 더 클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먼저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박수홍 씨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 입장이고 주장이에요.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첫 번째,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는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두 번째,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세금, 비용 부분은 박수홍 씨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세 번째,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네 번째,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입장 외에 기사들을 보면 박수홍 씨가 친형의 횡령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박수홍 씨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라고 생각했던 빌딩 또는 상가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자신이 모르는 금전 흐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형사 이슈는 크게 피해자를 둘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매니지먼트 법인, 두 번째는 박수홍 씨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왜 박수홍 씨가 아니라 어떻게 친형 측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피해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준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법인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회사의 돈을 함부로 빼돌리거나 사용하면 피해자를 법인으로 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3번, 4번 입장을 보면 실제로 박수홍 씨가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박수홍 씨가 실제 피해자지만 형사법상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법인카드를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박수홍 씨가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친형에게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친형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피해자가 박수홍 씨인 건입니다. 1번, 2번의 입장이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회사에서 박수홍 씨에게 제대로 정산을 안 해준 부분,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을 박수홍 씨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피해자를 박수홍 씨로 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식 입장문에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수홍 씨가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려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생각한 건물이 형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 박수홍의 그 개인 자산을 거의 대부분을 친형이 관리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별도로 피해자를 박수홍 씨로 해서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친족 상도례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수홍 씨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친형을 고소한 이유는 바로 형사소송법상의 친족 상도례 규정 때문입니다. 친족 상도례란 친족 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것으로요.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직계 혈족,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 손자, 그리고 배우자는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데요. 그 외의 친족과 가족 또는 그 배우자는 동거를 해야 친족 상도례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친족이라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해야 하는 죄들을 저희가 친고죄라고 하는데요. 강도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친족 간의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고죄는 범죄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인 그 친형을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고소를 해야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법인의 돈을 업무상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상 피해자가 회사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친족 간에 형사 이슈가 계신 분들은요, 꼭 범죄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형사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수홍 씨 측이 합의 조건으로 양측의 재산을 다 합해서 7대 3으로 나누자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부 사정은 기사로만 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크게 세 가지 이유라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피해 금액의 입증 및 증거 자료가 박수홍 씨 측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관계를 갖고 모든 재산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횡령, 사기, 배임한 증거에 대해 박수홍 씨 측이 친형보다 관련한 정황에 대한 정보, 증거가 적기 때문에 피해금을 특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등기도 이번에 처음 떼봤잖아요. 아시는 게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반면에 모든 자료를 갖고 있었던 친형 측은 여러모로 유리한 증거만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두 번째는 박수홍 측이 파악하기에 친형이 보유한 재산이 상당히 많을 가능성입니다. 박수홍 씨는 본인과 친형의 재산을 모두 합해서 7대 3으로 배분하자고 제안한 것을 봤을 때 친형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아니면 최소한 친형이 30%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박수홍 씨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자 이러한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친형이 박수홍 씨 측의 제안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어떤 면에서는 일단 재산을 갖고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제 추측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박수홍 씨 측이 손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지만 손해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재산을 회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나마 재산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박수홍 씨가 친형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 대한 범죄를 제외하고 나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형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제가 앞에 그 재산범죄는 친족 상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합의를 하게 되면 고소 취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돼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범죄도 실질적 피해자가 박수홍 씨다 보니까 양형이 비교적 약하거나 민사적인 부분이 더 클 수 있다 보니까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그 박수홍 씨처럼 가족 간의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한쪽을 전적으로 믿고 확인하지 않다 보면은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말 대처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같이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에는요, 녹음도 좋고 아니면 법적인 서면도 좋아요. 반드시 증거도 남겨놓으시고 모든 돈의 흐름은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내용들은 내 돈이잖아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옆집 최변 최선의 변호사였습니다.